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강동선 박사와 함께 작성하는 쉽게 쓰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일반형의 실천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반형 이론편을 통해서 일반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해를 했지만은 실제 작성하는데 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는 고급형, 일반형, 기본형으로 나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일반형에 대해서 실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행동 지원 관련 교육 이수를 하였는데 경험이 적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학생이거나 이용인이 있을 때 가장 초기에 기본형으로 작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본형은 아닌데 사전 정보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나는 좀 깔끔한 행동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일반형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행동 지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용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난 아직까지 계획서를 많이 작성해 보지는 않았고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아 라는 경우에 이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고급형보다는 간단하고 기본형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셀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각 양식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면 계획서가 완성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양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는 필요해요. 약간의 이해는 필요한데 그래도 순서대로 양식 따라서 간단한 예시나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체크 형식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서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경험과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일반형이 아닌 고급형으로 넘어가는 그 하나의 단계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일반형만 가지고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서 작성 단계는요. 자, 1단계부터 8단계입니다. 도전 행동을 먼저 선정할 거예요. 어떠한 행동 중에서 몇 가지 행동을 한 가지에서 두 가지 행동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배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강아지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행동이 실제 언제 많이 나타나고 그 나타날 때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기능에 따라서 중재 전략을 하실 수 있고 기간에 따라서 상세하게 전략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므로 처음에는 어땠는데 지금 효과가 있는지 이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왜 효과가 없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느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계획서를 작성해 볼까 라는 나의 피드백이고 내가 하고 있는 계획서에 대한 중간평가 단계로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이 그래프 작성입니다. 양식을 보시면 3장에서 4장 정도 될 겁니다. 엑셀로 되어 있는데 PDF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A4 용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리고 행동이 2가지면은 분명히 4장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까지 이렇게 작성이 될 거거든요. 자, 이 부분들을 저하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 양식을 펼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일반형 엑셀 자료입니다. 엑셀 자료 작성하는 것으로 실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엑셀 자료가 있고 제일 처음 아마 엑셀 파일을 여시면은 편집 사용, 콘텐츠 사용이라고 여기에 노랗게 뜰 거예요. 그때 모두 사용한다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에 보면은 이용인 정보, 그리고 지원에 필요한 도전적 행동, 그리고 이용인의 일상생활과 건강 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환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 순서대로 단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8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8단계가 이 1, 2, 3,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트로 넘어가면은 강화제 정보, 발생 분포도, 그리고 원인, 기능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평가해보는 ABC 양식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간접 평가 방식에 우리가 기능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온 기능평가에서 기능이 나오면 중재 전략 나오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작성하게 되는 거, 이 두 장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대한 상태의 엑셀 자료입니다. 처음에 이용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단합니다. 자, 복지카드의 장애명, 학생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 대상자, 때로는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복지카드 유무에서 복지카드에 있는 장애 유형을 적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폐성장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강동선으로 해서 하고, 자, 성별은 남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32세 정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년 들어가면 되겠죠.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선동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양육자는 동강선으로 해서 관계자는 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사는 가족 같은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 형 이렇게 있고요. 작성 날짜는 2025년 오늘 날짜인 4월 1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용인 정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 지원이 필요한 도전적 행동,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요. 자, 이럴 경우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노란색 양식 버튼이 있어요. 이 노란색하고 밑에 보면 시트의 노란색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론편에서도 좀 했던 도전적 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따로 프린터해서 이 부분도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계획서만, 앞에 있는 계획서만 있으면 돼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앞에 내용에 다 기본 정보가 있으니까 비워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제가 뭘 해볼까요? 자, 소리 지르기 해보고, 그리고 이제 때려드는 이탈 행동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파괴 행동. 자, 물건 던지는 물건 파괴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따로 이제 물건 그냥 던지는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내용을 읽고, 자, 내용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고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위험한 행동인가?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점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얼마나 자주 행동이 발생하는가? 라고 해서,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끝까지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체크를 해 나가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마지막까지 체크를 했을 때 순위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아까 이 소리 지르기, 이탈 행동, 파괴 행동, 물건 던지기 중에서 소리 지르기가 1순위였고 물건 던지기가 2순위다 라고 해서 소리 지르기만 우선 중재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소리 지르기와 물건 던지기 두 개를 먼저 해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계획서로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소리 지르기면 어떤 소리 지르기인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물건 던지기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던지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소리 지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세하게 한번 기술해 보도록 할게요. 활동이나 이동 중에 주변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의 크기로 아 하고 소리를 계속 내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나 이동 중 주변의 물건을 손으로 잡고 멀리 던지는 행동. 아, 멀리 던지는 행동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적으면은 소리 지르기가 어떤 행동인지, 물건 던지기가 어떤 행동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1번, 2번 이렇게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용인의 일상생활과 건강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자,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자, 우는 걸로 표현한다. 자, 그리고 소리 지르기도 하지. 그래, 표정이나 몸짓으로 일을 하는구나. 일상 단어하고 간단한 지시는 따르는 것 같고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의사소통은 따라 말하기나 요구하기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자, 혼자 가능하고 식사 중에 자, 조금 도움이 필요한데 도전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이동할 때도 도전 행동이 발생한다. 자, 대소변 같은 경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조금 도움, 혼자 가능하고 조금 도움하고 혼자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이용인의 현행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에 들어가서 약물 복용하는 내용이 자 있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복용하는 기간은 어떻게 됐더라? 2024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자 약물 이름은 뭐였지? 자 한번 보면 리스페달정을 이렇게 1.5 자, 미리그램을 이렇게 복용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빌리파이정 이렇게 1mg을 복용하고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약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자, 메디키넷이라고 우리 하죠. 뭐 정확하게 가자면 리타드 캡슐로 해서 이걸 20mg을 먹고 있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소리 지르기와 그리고 물건 던지는 행동이 지속되고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것 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파악해서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혼자 어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물건을 던질 때 충동성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셔도 돼요. 아마 부모님한테나 관련된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약을 복용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복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동보다는 복용하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복용 후에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지? 이전보다 횟수와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고, 아니면 이 약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배치 환경을 보시면은 1:1 그룹 지원에 있더라. 담당자분은 여성분이시다 라고 되어 있고, 센터에 도착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 9시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그리고 센터에 출발할 때는 16시에 이렇게 출발을 한다 라고 해서 자, 활동 지원사를 통한 등 하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첫 번째 페이지 벌써 완성이 되었어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자,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를 누르시면요, 내가 작성한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하시면은 A4 용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동지원 계획서에 그대로 첨부를 하셔도 되고요. 따로 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PDF 파일로 변형을 하든지 사진 파일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엑셀도 그대로 보관을 하시고요. 이후에 또 다른 수정 사항이 있을 때 기존의 정보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만 조금씩 바꾸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축적이 되다 보면은 좋은 행동 지원 계획서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시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화제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강화제 정보는 레이저드를 가지고 작성하시고 여기에 적으셔도 돼요. 고급형에 보면은 레이저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따로 제가 강화제 선호도 평가, 강화제 평가라고 하는 저의 영상을 보시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바로 자세하게 적을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음식 강화제는 무엇이 있었는지, 자, 초콜릿 있었고, 그리고 사또밥 이렇게 하고, 뭐 초코파이 이렇게 하면서 한 개씩 계속 적어주시면 돼요. 자, 활동 강화제로 들어와서, 자, 체육실 돌기, 자, 그리고
트롯 영상 보기, 자, 그리고 자동차 타기 이렇게 해서 강아지 정보를 이렇게 한 개씩 다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섯 번째 발생 분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행동 아까 우리가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한 부분 있죠. 여기에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럼 행동 1은 소리 지르기구나. 행동 2는 물건 던지기구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발생 정도는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강, 중, 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뜻이고요. 중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약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로 내가 달력이나 안 그러면 분포도 기록지로 기록한 내용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최근에 휴대폰으로도 기록을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기록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평균을 잡든지 해서 언제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원 중에는 괜찮은데 9시에 등원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쯤에 좀 많이 나타나더라, 행동일이.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이때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더라.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래, 이때 좀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 자,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때 강하게 나타났고 이때 강하게 나타난 것 같아. 목요일은 좀 오자마자 계속 좀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때 나타나고 이때 약하게 나타났는데 오후에도 약하게 조금 많이 나타났던 것 같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행동이 물건 던지기는 어떻게 나타나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시간대에 조금 나타났다가 점차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이 시간대에 나타났고 이 시간대에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조금 나타났었다. 자, 이 시간대에 나타나고 이 시간대에도 오늘은 약하게 좀 나타났다. 자, 이 시간대에 강하게 나타나고 했다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어떠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났는지 순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동 1의 경우에는 등원하자마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가장 많이 일어나네. 행동 2는 11시와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구나. 시간도 우리 기간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08시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냥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하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때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시간을 변경을 해서 그냥 이 16시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요일이 있었죠. 요일 같은 경우에도 행동 1은 금요일에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왜 금요일에 많이 나타날까? 왜 저 시간대에 많이 나타날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행동 2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 프린트를 자, 하도록 인쇄를 하면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포도만 보더라도 언제 이렇게 발생했구나 라는 걸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되고요. 7번째 행동 기능 평가가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하고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이렇게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동이 있었고 소리 지르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행동의 원인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가가 우선이다, 나가 우선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그러면 오늘은 나부터 하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주황색 양식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양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또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QABF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올려놓은 그 엑셀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약간 변용해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계획서를 보시면요. 자, 도전적 행동 앞에 적어놓은 부분 있죠. 활동이나 이동 중에 주변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의 크기로 소리를 계속 내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이게 보니까 관심 끄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라지 혼자 놀이할 때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이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임의로 체크한 부분을 보니까 회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계획서로 돌아오시면은 회피가 이렇게 주 기능으로 나왔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책상이나 이동 중 주변의 물건을 손으로 잡고 멀리 던지는 행동 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양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계획서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하면서 계속 가니까 계획서로 돌아오면은 뒤에 표시됐던 그 관심이라는 기능이 앞에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간접적으로 회피와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직접평가 위에 걸 먼저 하고 나서 간접평가로 추가적으로 해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 지르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중지할 수 없으니까 분포도는 알았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 시간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어요.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가 중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한 대체 행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구체적인 전략을 작성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자, 파란색 양식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ABC 행동관찰 기록지 제가 따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 이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소리 지르기 앞에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날짜하고 시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때 발생했던 시간, 요일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기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직전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행동은 이것만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능인 것 같아 라고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관은 프로그램 등하원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은데요 라고 하면요, 자, 여기에 박스 항목을 수정하면 기록지 내용이 바뀝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프로그램실인데 프로그램실이 아니라 약간은 체육실이라고 해볼까요? 체육실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자, 그리고 등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강동선으로 이렇게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왼쪽에 보면은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전체가 다 같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자, 웬만하면 오른쪽 내용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위쪽 내용을 바꿔도 바뀌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려면요, 오른쪽 내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도 독립과제인데 이걸 뭐라고 할까요? 뭐 작업시간이라고 할까요? 과제 요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뒤에 내용도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오른쪽 내용이 자, 작업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직후의 상황, 언어적 지시 후 멈춤, 무시 후 행동의 강도 증가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시 후 행동이 멈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무시 후 행동이 멈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관심 회피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 체육실이고, 자, 강동선이었다. 집단활동, 작업시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언어 지시 후 멈췄고, 안 그러면 신체 제지 후 행동이 멈췄다. 과제 제거 후 행동이 멈췄고, 언어적 지시 후 행동이 멈췄다. 라고, 이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하기 싫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요. 자,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없음이라는 거는 중복이 됐다는 뜻이고요. 해피가 주 기능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계획서로 버튼을 누르시면요. 내려와 볼까요? 자, 이 보시면은, 자, 체육실 강동선, 작업시간, 집단활동, 자, 언어적 지시 후 멈춤, 신체적 제지 후 행동 멈춤, 해피 없음. 이 부분이 자동으로 여기에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분포도를 봤을 때, 이렇게 분포도가 나왔고, 뒤에 있는 ABC를 해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나왔고, 나는 기능이 해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해피구나. 그럼 어떠한 상황일 때 회피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이 정보가 더 많아지면 조금 더 확실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다 가설입니다. 가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가설이 맞지 않을 때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양식 같은 경우 물건 던지기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서 계획서로 들어오시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똑같이 물건 던지기는 자,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직전에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직후에 이렇게 했었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관심의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리 지르기는 회피고, 물건 던지기는 관심이 주 기능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창까지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똑같이 A4 용지로 이렇게 프린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두 번째 장이 완성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재 전략을 해야 되는데 행동 1이 아까 소리 지르기였고 활동이나 이동 중에 주변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의 크기로 아 소리를 계속 내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능이 회피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기능이면 다른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회피로 했을 때 중재 전략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때 하실 수 있는 보통 많이 하는 행동 전략을 제가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임의적인 부분이고요. 보통 이렇게 중재하는구나. 이러한 방식을 많이 쓰네. 이 중에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이용인한테는 어떻게 해보면 될까?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시 따르기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팩스를 통한 의사소통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도 약간 티치 이런 느낌, 이렇게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뀐 내용이 그대로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중재 전에 측정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소리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한 부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중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은 이 뒤에 부분을 하셔도 돼요. 자, 기록 양식에 들어가면은 자, 이런 하나의 측정된 부분을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프에 맞게 중간에 이렇게 여기는 기입하지 말라고 검은색으로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해놨고요. 제가 이론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금 더 나는 길게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요. 이 부분을 없애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없애고 기록하시면 돼요. 뒷부분을. 그런데 가장 적합하게 하려면은 저는 이 정도까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뭐냐.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5일 평균에 대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동 중재를 하고 나서는 한 10일 정도의 중재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으면 좋겠죠. 그래도 가장 기본인 겁니다. 이후에도 띄엄띄엄 해서 한번 10번 정도의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25년 해볼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이렇게 관찰을 했다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재하고 나서 이제 해볼 건데 2025년 자 중재하고 나니까 그때가 20일부터였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내가 관찰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하반기에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3월 달에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2025년 그리고 4월 달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8월 달에 연달아 관찰하셔도 되고요. 딱히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이후에 이 행동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2025년 자 5월 1일에도 이렇게 관찰을 한다고 하고요. 2025년 12월 8일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했었고 빈도 같은 경우에 초반에 어떻게 나왔느냐 자, 한 8번 시간으로 하셔도 돼요. 분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8분 정도 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9번도 했고 자, 10번도 했고 13번도 했고 자, 8번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돼요. 중재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여러 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자, 점차 좋아지기도 했었고 자, 이런 식으로 됐다 해볼게요.
이후에 각 날짜의 측정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계획서로라는 버튼 있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이 변화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행동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었죠. 자, 책상이나 이동 중에 물건 던지는 거였죠. 이 중재 전략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록 양식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아까처럼 다 작성을 하시면요. 자, 마지막 1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계획서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인쇄를 눌렀을 때 네 번째 장이 A4 용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엑셀 양식을 자, PDF로 변환을 해가지고 병합을 해 놓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파일을 정리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엑셀 자료도 그대로 정리하시고요. 프린트해서 바인더로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의 행동 중재 계획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양식을 활용했던 것도 나는 프린트 해놓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 양식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용지에 따라서 아마 깔끔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동 중재 계획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오늘은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서 일반형의 실천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작성하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아예 사전 정보가 없으면 이 부분도 쉽지는 않고 작성을 했는데 분명히 평가를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이걸 작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안 그러면 당사자, 이게 이용인이거나 학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기존에 봤던 것보다는 좀 다르게 또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이해가 중재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일반형은 간편하게 하면서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면서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